꿈꾸다 사라진 이상가 허균과 기다려 꿈 이룬 현실가 김욕. 임진왜란 전에 태어나 한 세대 이상의 차이로 생을 마감한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과 대동법의 주창자 김욕은 교부는 없었지만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허균은 천재로 이름을 날렸으나 이다나 괴물로 비난받다 50세의 반역죄로 죽은 반면 몰락한 가문 출신 김욕은 45세의 문과에 급제해 70세의 정승이 되어 조선의 대표 명재상 반열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시대가 그만큼 격동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낡은 질서가 균열될 때 지식인은 현실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출발점을 공유했습니다. 허균은 최고의 명문가 출생이었는데 부친 호흡과 맏형 허성은 동인의 영수로 활약했고 둘째형 허봉은 관료와 시인으로 유명했으며 누나 허난설어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허균은 26세에 문과에 급제했고 당대를 주름잡던 이달에게 시를 배웠고 시평에도 탁월했는데 명나라의 문사 주지번과 시를 화답하는 그를 보고 신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정령이 변한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천재 시인 허균은 분방한 기질로 평생 비난받았는데 귀양지에서 푸주권 앞에서 입맛을 다신다는 뜻의 도문대작을 지은 바 식욕과 성욕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조관기행이란 글에서는 기생들과의 만남과 놀았던 일까지 솔직히 고백하는 등 그는 도덕 밑에 가려있던 인간의 감성과 욕망, 그 즐거움을 가식없이 내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전쟁의 참화를 겪고 주자학을 재건 이데올로기로 선택한 조선의 상황은 그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비정한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김육은 몰락한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조부 김식이 김효사와의 연루되어 자결한 뒤로 가문은 한미해졌고 부친과 모친마저 임진왜란 전후의 사망에 공호부에게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26세 문과 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 유생이 되었지만 광해군이 신임하는 정인홍을 비판해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관직에 오를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영 제야에 남아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앞날을 예감할 수는 없었지만 김육의 내면에는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할 중요한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소학을 읽다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고 타인을 구제한다는 애물제인이란 구조를 좌우명으로 삼는데 훗날 애물은 인에 근본하고 제인은 의에 근본하고 의욕을 푸는 일은 지에 근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허균의 호는 교선인데 태어난 강릉 인근의 이무기가 출현해 생긴 지명에서 딴 것이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분방한 행동은 당시 기준으로는 비상식적이라 그에게는 비방이 따라다녔습니다. 유망한 자, 천지간의 괴물, 인륜을 어지럽힌 자, 금수 등이 그것이며 사상의 편력도 행실에 못지 않았는데 사명당을 비롯한 승려들과 두루 사귀고 도가 수련에도 빠졌으며 서학과 천주교까지 접했습니다. 비판에 대해 허균은 남녀간의 정욕은 하늘이 주신 것이요 인륜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이 성인보다 높으니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을 어길 수 없다고 명쾌하게 대항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최고 기준으로 내세우는 그의 논리에서 성인이 내세우는 도덕과 사회 기강은 근본을 거슬러 재규정하는 일에 불과했지만 주자학으로 사회를 재구축하던 시대의 그런 논리는 불어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비판을 받는 허균은 이들에게 명분을 앞세워 하늘이 내린 재주 있는 자들을 배척한다는 유죄론과 재주 있는 자가 호령하면 원망을 품은 백성들이 동조해 가장 무서운 세력이 된다는 호민론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김육의 호는 잠곡으로 출사의 길이 막혀버린 34세의 농사지으러 내려간 경기도 가평의 잠곡이 그의 호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거처할 곳이 없어 불을 파고 나무를 대충 얽어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은 거의 없지만 이곳에 농민들과 어울리고 노동의 질고를 체험하였음은 쉽게 짐작되는데 농사꾼 김육은 서울에서 귀한 이가 찾아와도 입던 옷 그대로 하던 일 그대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문에서는 농한기에는 숯을 구워 서울에 가 팔았는데 새벽에 동대문을 열면 맨 처음 들어오는 숯장수가 그였다는 전설 같은 일화도 전해집니다. 은거한지 3년째에 김육은 회정당이란 작은 집을 지었는데 어둡고 고요하다는 회정에 담긴 뜻이 의미심장한 바 후배 장유는 그 뜻을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군자는 험난한 상황에서 천하를 경륜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곤궁한 생활도 달게 여긴다. 서리를 거두고 빛을 갈무리하니 그가 있는지도 모른다. 급기야 기운이 무르익어 움직이면 산악을 흔들고 하늘을 밝히니 그 기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김육은 회정당에서 세상을 나갈 때를 기다리며 곤궁을 달게 여기는 때를 기다리는 잠룡이었지만 감성에만 빠진 시인이 아니었던 허균은 서울, 천민과 사귀고 그들의 희생에 값하는 지도층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의 잘잘못에 대한 국왕의 책임을 무섭게 걸고 넘어갔는데 주자학자들은 국왕의 마음가짐만 강조하며 결과 검증을 흐렸던 것에 비해 그는 정치, 경제, 국방 등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시 현실에서 그 책임에 답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남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탈출하거나 아니면 판을 새로 짜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저항하다 탈출의 새 질서를 세우는 허균의 염원은 홍길동전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은 꿈에 불과했는데 현실의 그에게는 탈출할 율도국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7인의 서자들이 역적으로 몰리자 극적인 변신을 꾀하는데 임목대비를 패하려는 광해군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국왕의 측근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기중격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해 그는 전격적으로 능치처사되었는데 허균이 정말로 왕조의 전복을 꾀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말년의 변신은 꿈을 접고 권력에 아부했던 모습일 수도 아니면 반역을 위한 극적인 변신일 수도 있으나 반역에 성공했더라도 그가 꿈꾼 평등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반면 김육의 관우는 인조반정 이후에 순탄하게 풀렸는데 새 정부가 특별 기용을 했고 문과에도 급제한 것으로 그는 출발은 늦었지만 분열을 가리지 않고 개혁책을 건의했고 차근차근 실현했습니다. 그가 일생 심혈을 기울인 개혁은 대동법의 확대 시행이었는데 세금 제도를 바꿔 민생을 도모하는 대동법을 삼남에 확대하는 일은 그가 우의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행되었습니다. 김육은 대동법 말고도 여러 방면에서 민생과 복리를 위해 노력했는데 병자호란 직후에는 구황병오망이란 의서를 간행해 기근과 돌림병을 막고자 했습니다. 수차와 수레를 사용해 생산력을 높이려 했고 은광을 개발하고 점포를 설치해 상공업을 진행하려 했고 도시에서 화폐를 유통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그의 주장들은 후대에 대부분 실현되었는데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던 그의 저력은 민생을 중심에 놓고 이념과 실질을 적절히 운용한 데 있었습니다. 유학의 경전 얘기에는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대동 사회가 그려져 있는데 이 소박한 이상은 고대, 중세의 개혁, 혁명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였고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도 결합해 변화의 불을 댕겼습니다. 17세기 초 조선의 갈림길을 두고 허균과 김육이 대동세계를 기획한 것은 동일했지만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갔는데 허균은 거침없는 비판으로 위선을 폭로했고 때론 일탈과 파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육은 현실에 충실했고 구체적인 실천에 주력했는데 허균이 하늘을 보며 세상을 뛰쳐나갈 때 김육은 땅을 보며 세상 속으로 가라앉았던 것인데 두 사람의 아래말이 그것을 집약시켜 줍니다. 예절과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구속하리요. 인생의 부침 다만정에 맡길 뿐.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시게. 나는 나대로의 삶을 이루겠으니. 허균의 문파관자. 성인의 법은 백성들에게 은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일 뿐이다. 나는 어리석고 생각이 얕아 학문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른다. 오로지 바라는 바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일처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니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고 부역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공허한 것을 추구하며 뜬구름 잡는 글은 숭상하고 싶지 않다. 김육의 호서대 동절목서. 급진적인 평등을 꿈꾸며 자유롭게 인생을 편력한 허균도 매력적이지만 노동 중에 묵묵히 인생의 도리를 깨친 김육의 통찰도 저력이 있는데 허균을 가슴속에 김육을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꿈꾸다 사라진 이상가 허균과 기다려 꿈 이룬 현실가 김육이었습니다.